자, 오늘 제가 이제 첫 번째 영상의 주제로 가져온 거는요. 수학 중간고사, 기말고사 직전에 어제 나보다 10점이라도 좋은 점수를 받고자 하는 그런 꿀팁 3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이 꿀팁의 첫 번째 꿀팁은 제가 이번 영상 첫 번째 영상에서 다루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두 번째 영상에 다루게 될 거니까 연결지어서 같이 봐주시면 시험 전날에 보기 충분히 좋은 영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테마로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루게 될 주제는요. 일단 시험 직전에 우리 시험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이 시험지를 어떤 순서대로 풀어야지 맞을까? 풀어야지만 조금 더 실수를 줄이고 좀 더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 항상 1, 2주 전에 이제 아직까지 시험을 잘 본 친구들, 자기의 실력에 비해서 잘 보지 못한 친구들이 내가 문제풀이의 순서라도 좀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문제풀이 순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어디까지나 참고입니다. 본인이 일단은 이 순서대로 자기가 풀던 패턴대로 내 고등학교 시험을 봤을 때 점수가 나쁘지 않게 내가 공부한 양보다 충분히 잘 만족하게 나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본인의 페이스 유지하시면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뭔가 내가 그게 잡히지 않았다 라고 생각이 들고 뭔가 이제 내가 푸는 순서대로 했을 때 실수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 삼아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문제 푸는 순서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순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크게 이 문제의 유형을 4가지 정도로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요. 일단 보자마자 바로 풀리는 문제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우리 학교의 시험이 객관식이 15개가 나오고 주관식이 5개가 나온다라고 쳤을 때 그때 보통의 친구들, 그래도 어느 정도 개념 정리를 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어떤 학교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지만요. 보통은 이제 1번부터 한 8, 9번까지는 내가 보자마자 이걸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 서술형에서도 1번부터 한 2번, 3번 정도까지는 내가 보자마자 이 문제의 방향성도 바로 잡히고 계산도 그냥 딸깍이면 끝날 것 같다는 문제들이 있겠죠. 그런 문제들을 1단계 문제라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요. 내가 이 문제를 보고 길은 조금 떠오르지만 이 길이 확실하지 않고 혹은 계산이 복잡할 것 같거나 계산을 해봐야 이 문제의 풀이를 알 것 같다는 문제들이 있겠죠.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번호대를 기준으로는 뭐 9번부터 한 12번 정도 그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 그 정도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제가 2단계라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단계는 실제로 내가 본인 학교의 기출문제를 풀어봤을 때 내가 일단은 요 번호대는 풀 시간이 없었을 뿐더러 너무 어려워서 못 풀었던 경우가 있었다라는 그런 번호대, 즉 마지막 킬러 문제들이 되겠죠. 객관식에서 뭐 한 13, 14, 15 혹은 서술형 5번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쯤에 위치하고 있는 문제들을 3단계라고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실 요거는 지금 제가 정해드리는 요 단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분명히 학교 기출문제들을 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시면 1학년 때 풀어보셨거나 아니면 뭐 1학년이시면은 당연히 학교 기출문제들을 어디선가 공수해 오셔서 풀어보셨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문제의 번호대가 이 시험지의 어느 번호대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판단이 되어 있으셔야 되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자마자 분류할 수 있는 3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3가지 단계의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 4번째 문제들은 조금 특이한 건데 요건 실제로 풀다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4번째 단계는요. 내가 일단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보통 1, 2단계겠죠. 그죠?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계산이 너무 복잡하거나 안 풀리는 문제, 그게 이제 4단계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보통 1단계, 2단계, 3단계는 애초에 내가 풀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니까 1단계, 2단계에서부터 그 문제가 있었겠죠. 그 문제를 이제 4단계라고 할 건데 그 4단계가 항상 본인들도 느끼시겠지만 이 시험의 점수, 등급을 좌지우지할 겁니다. 그 문제를 4단계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 4단계 문제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요 4단계에서 첫 번째 모토는요. 일단 멘탈 관리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보고 분명히 풀 수 있었을 것 같지만
안 풀렸기 때문에 멘탈이 흔들리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결국 뒤에 문제들에서 크게 작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4단계의 핵심은 일단 멘탈 관리입니다. 이 4단계의 이 4단계의 문제를 내가 딱 시험장에서 마주쳤을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로는요, 일단 내가 봤던 그 길이 틀린 길인 경우가 첫 번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일단 계산을 가다가 계산을 뭔가 하나를 잘못해서 너무 복잡하게 가고 있었을 경우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길은 맞는데 내가 계산을 잘못하고 있을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학교 선생님도 예측을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번호 때 이 정도 난이도를 넣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그 문제가 어려웠던 거죠. 원래는 3단계에 있어야 되는 문제를 2단계나 1단계에 넣어버린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없지 않아요. 종종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유에선 간에요. 일단 이 4단계 핵심이 여기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이든 간에요. 본인은 이 세 번째 이유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넘어가셔야 됩니다. 풀다 보니까 내가 분명히 1, 2단계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있을 건데 1, 2단계 문제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 안 풀리잖아요. 그죠? 멘탈이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시간을 많이 부여잡고 있다가 3단계나 뒤에는 서술형을 보게 될 시간도 많이 허비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4단계 문제가 결국 이 내신 시험에서 가장 크게 작용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4단계는요, 무조건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의 세 번째 이유, 즉 학교 선생님 아무래도 잘못 배치하셨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그 넘어가시는 그 타이밍은 도대체 언제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본인도 아실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거 잘못 따고 있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냥 넘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4단계 문제 관리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순서 그 전에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4단계는요, 일단 이렇게 넘어가시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 4개를 분류해 봤는데요. 이제 문제를 어떤 순서대로 푸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순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시험지를 딱 받으시겠죠? 그리고 50분의 시간, 보통의 학교 50분이니까요, 그죠? 50분의 시간 동안 내가 OMR도 문제도 풀고 OMR 카드도 작성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그 50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자, 첫 번째로 이제 문제를 받자마자 이제 해야 될 첫 번째 단계는요, 일단 당연히 1, 2단계 문제들을 푸시는 겁니다. 근데 그 1, 2단계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 1번부터, 객관식은 1번부터 12번 정도, 그리고 서술형은 1번부터 한 3번 정도까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푸시는 겁니다. 이 문제 먼저 푸시는 게 나아요. 이 문제를 먼저 푸시다가 중간에 아까 강조드렸던 4번의 유형이 등장할 수 있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분명히 내가 하다가 4단계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넘어가시는 겁니다. 내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느낌 받는 순간 넘어가시라는 얘기예요. 여튼 그렇게 1, 2단계 문제를 푸시고 나서 그 다음 이제 3단계 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작업은요, 검토예요. 요 1, 2단계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미 내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1단계, 2단계로 여기고 있는 문제들을 푼다고 하면 그것만 완벽하게 푸셔도 최소 60점대 중반 정도는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60점대 중반에서 70점대 초반까지는 분명히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포인트는 요 1, 2단계를 푸시고 검토를 하시는 겁니다. 1, 2단계 문제에 대해서 분명 풀이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풀다가 분명히 이 문제는 계산 실수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유형의 문제다라는 것도 조금 각인되어 있으시다 그러시면 계산 과정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요. 혹은 내가 썼던 풀이 과정에서 잘못된 이야기가 있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짧게 한 2, 3분 정도 가져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2, 3분 정도 가져본 후에는요, 이제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OMR 카드를 작성을 합니다. 뭐냐면 3단계 풀기 전입니다. 아직 1, 2단계 풀었던 문제 그리고 검토했던 것까지 됐으면 이제 그 문제들에 대한 OMR 카드를 작성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OMR 카드까지 작성하시면 이제 돌아보실 필요는 없고요. 남은 건 나에게 3단계 문제와 4단계 문제가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또 두 갈래길로 좀 나눠질 것 같아요. 본인이 분명히 아까 전에 2단계 문제라고 여기고 풀다가 안 풀린 4단계 문제 있죠? 그 4단계 문제가 계산으로 밀어붙이거나 아니면 뭔가 조금씩 고민을 좀 더 해보면 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 4단계로 가시면 돼요. 근데 웬만하면 3단계로 가십시오. 3단계 현재 지금 남은 문제가 한 3개와 한 2개 정도, 요 정도 있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시험지 기준을 말씀드리면 객관식 3개, 서술형 2개, 요 정도 남아있겠죠. 그럼 요 남아있는 요 상태에서 이 5개의 문제들을 차라리 보시는 게 나을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 막혔다라고 하면 오히려 거기서 더 돌아가는 생각을 하다 보면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3단계 문제를 푸는 거예요. 3단계 문제를 그러면 어떤 거부터 또 어떻게 푸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보통의 시험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객관식의 그 킬러인 세문항이 난이도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어떤 걸 푸는 게 좋겠냐? 당연히 내가 자신 있는 과목을 푸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 시험 범위가 1, 2, 3, 4단원이다. 근데 난 1, 2단원이 자신 있다. 라고 하면 1, 2단원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렇게 3단계 문제를 풀고 그리고 풀리면 바로 오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4단계 문제, 이제 남았겠죠. 문제들이 이제 못 푼 문제들, 가장 이상적인 상황 거기서 다 푸는 게 좋겠지만 못 푼 문제들 남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 남은 시간 남은 시간 이제 한 2분, 3분 남았을 때 2분, 3분 남았을 때 새로운 문제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때 풀었던 내가 한번 봤었던 문제들을 최대한 보시다가 OMR 카드를 끝까지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는 게 가장 타율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 3분 남겼을 때 사실은 그 작업을 끝내야 되는 게요. 2분, 3분 남았을 때는 이제는 찍기를 하셔야 되니까요. 그 찍기에 대해서는 또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은 말씀드렸던 요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직접 한 학교의 시험지를 가지고 일단 이 문제를 받자마자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가면서 남은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지 그런 것들을 진짜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 시험지로 제가 예시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학교에 딱 요 시험지가 나왔다 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본인 학교에 어떤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어떤 난이도로 나오는지 그 정도는 다들 이제 생각이 있으신 그 상태에서 지금 제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수학 1, 고등수학 1, 고2 때 배우는 거죠. 그죠? 고2 때 배우는 그 시험지인데 요거를 딱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저는 전개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예시로 잡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요 문제 싹 보다마자 일단 요 학교 같은 경우는 총 15개의 객관식을 주고요. 그리고 서답형 6문제 정도를 출제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총 21문제가 출제가 될 건데 여기서 보통 이제 본인이 다 인지를 하시면은 여기서 서술형 1번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 수 있다. 보통 내가 알고 있는 그 자리대에서는 서술형 6번, 5번, 그 다음에 4번이 어려웠었다. 이런 기억이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뒤에 14, 15번은 좀 어려웠었다. 그리고 13번까지도 좀 어려웠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싹 보시면서 내가 이거는 이 자리에 있지만 이 자리에 있어서 일단 어려워 보이는 문제가 있을 것이며 이거는 좀 도전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로 원래 항상 있었던 3단계 자리였던 문제들은 일단은 체크하고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안 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보통 13, 14, 15 여기가 어려웠었고 서술형 3개가 어려웠었다라 그러시면 먼저 요 3개를 배제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앞에서부터 1단계 여기 싹 푸시죠. 싹 푸시고 뭐 답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싹 푸시고 답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답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답도 체크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는 거죠. 뭐 열심히 이제 푸시고 또 집중 딱 해서 푸시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또 푸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푸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푸시다가 그러다 갑자기 요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다 보니까 내가 가던 그 길로 가다 보니까 여기 안 되네? 하다가 이 계산이 안 되거나 아니면 뭔가 이 길이 가는 그 과정이 안 보이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건 이제 4단계로 분류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이거 조금 하면 될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일단 가시면 되는 건데 일단은 하다 보니까 이거 뭔가 이상하다 다시 애초부터 풀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땐 그 문제를 그냥 4단계로 분류하시고 요때 중요한 게 뭐라 말씀드렸죠? 멘탈 관리입니다. 요거 분명히 아마 3단계 그러니까 3단계에 있었어야 될 문제였을 거다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풀라고 하지 마시고 넘어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 다시 풀면 될 것 같다는 느낌 받으면 이따가 다시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넘어가시고 얘도 이제 풀고 또 됐고 또 풀고 이제 되다가 요게 이제 또 픽하고 막힐 수 있겠죠. 그럼 요것도 4단계로 취급하고 넘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술형으로 넘어오시면 요거 풀고 요거 풀고 요거 풀면서 답안까지 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셔야 될 거는 이제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대한 이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아직까지 지금 체크되어 있는 문제 결국은 객관식에서 현재 5개, 서술형에서 3개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가 풀 문제만 빨리빨리 다 풀어냈기 때문에 분명 시간도 지금 한 30분 정도는 20분에서 30분 정도 이상은 남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상태에서 지금 뒤에 거를 새로 도전하다기보다는 먼저 내가 풀었던 거를 검토하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수업을 많이 해보다 보면 학생들이 이거 분명히 얘가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이상하게 실수해서 못 풀었다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꼭 방지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3분가량 내가 풀었던 요식을 유심히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요 문제들을 보시는 거예요. 계산해서 내가 틀리지 않아. 예를 들면 이 문제가 내가 계산해서 충분히 틀릴 수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문제다. 그러면 계산 정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5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나서 검토가 다 완료가 되신다 그러시면 이제는 OMR을 쓰시는 겁니다. 근데 OMR 쓸 때 조심하셔야 될 건 이렇게 9번이나 현재 중간에 이렇게 12번 같은 게 뻥 뚫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 이제 신경 쓰시면서 이제 OMR 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중간에 가다 9번이고 10번인데 10번 답이 9번에 써져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OMR 체크하다 보면 그죠? 많이들 공감하실 건데 여튼 그런 거 조심하시면서 일단 OMR을 작성하시고 그 다음 이제 남은 시간, 자, 남은 시간에 내가 요거는 분명히 이제 풀다가 계산이 안 되거나 감이 안 잡혔다. 2단계 문제라고 분류를 했는데 감이 안 잡혀 그러시면 요런 거를 차라리 안 푸시는 게 낫고요. 요거 아까 시간 재고 내가 풀 수 있을 거 시간 좀 한번 다시 더 풀어보면 될 것 같다는 느낌 받았던 문제 요거는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겁니다. 이런 건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다시 풀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넘어와서 여기서 내가 자신이 있었던 문제, 예를 들면 나는 요쪽 귀납법에 대해서는 연습 많이 했으니까 이건 내가 풀어봐야겠다 하시면 요거부터 푸시는 거예요. 요거 풀고 내가 일단 이런 수열이 약해, 이런 이제 수열의 계산이 약해, 그럼 요거는 일단은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으로 넘어오셔서 다시 한번 서술형에서 등비수열 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요거 이제 풀어보시고 요거까지도 풀어보시고 그런 식으로 일단은 내가 풀 수 있는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풀어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분 정도를 남겨주십시오. 어떤 과정을 가든 간에 3분 정도를 남겨주시고 이 3분 동안 이제 찍기 작업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서술형 6번이랑 그리고 여기는 15번이랑 그리고 여기는 13번 이렇게 지금 12번까지 이렇게 지금 5문제나 현장에서 못 푼 상태예요 라고 하신다 그러시면 그럼 여기서 어떤 걸 풀어야 되나요? 4문제 정도 되겠네요. 그죠? 객관식 3개, 서술형 하나가 지금 막혀있는 상태예요. 라고 했을 때 어떤 식을 풀면 좋겠냐? 일단 요거는 서술형에 따라 다릅니다. 마지막 문제인 서술형 한두 개가 내가 일단 여기서 부분 점수를 얻어낼 수 있는 문제일까 아닐까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를 들면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를 보고 이쪽에 있는 요 식을 전개해 나가다 보면은 뭔가 조건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일단 여기서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거를 챙기십시오. 근데 이 문제를 보자마자 예를 들면 서답형 5번이 안 풀렸어요. 근데 이거에 윤곽이 아예 안 잡힌 상태다 그러시면 당연히 요거를 푸실 게 아니라 위에 가서 푸셔야겠죠. 자, 그래서 그런 형태에서 이제 서답형을 먼저 풀지 객관식을 먼저 풀지는 그때 가서 서답형 문제를 보고 결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서답형 문제를 보고. 그리고 이제 객관식 중에서도 남은 문제 중에서도 그러면 저는 서답형 안 풀 거고 객관식에서 풀 건데요. 여기서 유형이 다 비슷해요 라고 한다 그러면 웬만하면 위의 문제를 푸십시오. 즉 번호대가 낮았던 문제를 푸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여튼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고 남은 문제 이제 찍으셔야겠죠. 이제 찍는 거는 이제 그 다음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찍을지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